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 서민들 생각보다 잘 살아요. 순자산 10억 이상인 사람들도 드물지 않아요.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서민들이 잘 산다고 생각합니까? 잘 사면 왜 서민이라 부르죠? 서민이라는 게 돈도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사전적으로 여러분 서민이라 검색해보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자, 서민의 사전적 정의는요,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또는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 맞는데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산층은 서민이 아닙니다. 중산층과 서민은 엄연히 다릅니다. 서민은 그런 거예요. 적은 돈을 벌면서 이 돈을 아끼지 않으면 굉장히 생존하는데 위협을 받는 그런 계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런 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절대 다수의 서민들과 소수의 중산층, 그리고 그것보다 더 소수의 상류층이 있어요. 생각보다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서민들이 잘 산다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좋은 의미일까? 서민 자체가 넉넉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소득을 벌지 못하는데 잘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과연 정상일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서민들은 뭐 항상 못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또 기분 나쁘게 또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서민이 잘 살아 보이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서민들이 잘 살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우리가 잘 산다고 얘기하는 객관적인 어떤 모습은 뭐냐 하면 비싼 물건을 쓰는 겁니다. 비싼 물건. 남자로 치면 자동차죠. 자동차 시계. 여자로 치면 비싼 명품과 비싼 옷, 그리고 비싼 뭐 신발, 하이힐 같은 거. 근데 그 사람들은 서민이에요. 여러분 서민은 알다시피 버는 돈이 뻔합니다. 버는 돈이. 버는 돈이 얼마 안 돼요.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그 돈을 남들한테 뭔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영역으로 많이 돈을 쓴다면 과연 그 사람은 재정적으로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서민들 중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거칠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죠. 근데 서민이 버는 돈이 뻔한데, 가진 것도 뻔한데, 사는 것도 뻔한데, 남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거칠에 돈을 많이 써버리면 저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저축을 안 한다는 것은 미래 대비를 객관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빚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 서민을 가더라도, 전 세계 어떤 서민을 가더라도 서민들은 잘 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각 나라의 서민들 보면 소박하게 삽니다. 소박하게. 일본 보면 여러분 서민이라고 하면 와 저렇게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아껴가며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서민들이 일본 서민보다 돈을 더 많이 벌까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많이 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겉으로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특히 서민들이 그 자격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진 것을 이제 누리지 못하는 그 열등감 때문에 성인 되고 나서 좀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그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돈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게 독이 돼요. 그게 악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써버리면 돈을 모을래야 모을 수가 없어요.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으면. 왜냐, 내가 지금 월세 사는데 돈 안 모으면 계속 월세지 않습니까? 월세 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뭐냐 하면 집을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잘 사는 척을 하고 진짜 잘 사는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인 척 합니다.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죄송하지만 좀 멍청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서민의 객관적인 기준을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사치가 심한지도 인지하지 못해요. 그냥 저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각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특히 서민이 가소비를 한다는 건 좀 위험한 거예요. 자꾸 서민해서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일단 서민은요 한 번 자빠지면 끝이에요. 한 번 잘못되면. 이거 명심하세요. 우리나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서민이죠. 서민은 괜히 앞가림 못해서 빚 생기면 못 갚습니다. 절대 다수가 못 갚아요. 못 갚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나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서민들 중에 지금 B2 해가지고 빚 많은 사람들 중에 그거 다 갚고 극복한 사람 있어요? 나 아직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빚이 더 많아지죠 오히려. 갚기는커녕.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서민들은 뭔가 한번 위기를 겪으면 이걸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더 없을 테고. 그러면 지금 생각보다 잘 산다고 느낀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만큼 뒤를 안 본다는 겁니다. 앞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위기를 겪으면 못 일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순자산 10억 이상도 드물지 않는 게 아니라 드뭅니다. 드물어요. 이것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미디어 같은데 잘 사는 동네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참 미디어가 도는 게 뭐냐 하면 전국 방방곡곡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잘 사는 모습, 잘 사는 것만 부각시켜서 보여줍니다. 서울 사신 분도 아시겠지만 미디어에서 등장하는 서울은요 노도강은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노도강, 군강구, 운중동 절대 안 등장하죠. 여기가 뭡니까? 서울에서 나는 서민 동네잖아. 근데 이런 동네는 안 등장하고 그럼 어떤 동네 등장합니까? 강남 3구 그리고 마포, 용산, 성동. 미디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데 어디예요? 경리단길. 거기 어디입니까? 용산구 이태원 등이잖아. 땅값이 굉장히 비싼 곳 아닙니까? 그리고 가로수길, 강남구 심사동. 엄청나게 비싼 곳이잖아요. 그런 것만 부가시켜서 보이잖아. 핫플레이스만. 서울에 뭐 전 지역이 다 핫플레이스입니까? 아니잖아요. 핫플레이스인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아닌 지역은 절대 안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잘 사는 모습만 이제 그것만 이제 몰빵을 해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점점 무식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꾸 껍데기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가지고 그냥 남자가 좋은 차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잘 사나 보다. 여러분 잘 살지 않아도 차는 뽑을 수 있습니다. 오라이브로 뽑으면 돼. 근데 지금 도로상에 좋은 차들 다 빚이에요. 빚. 자기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돈 없다 하면서도 매년 동남아 여행 가는 건 기본이요. 적게 벌면서도 차는 이번에 나온 그랜저 계약했다 하고 정말 돈 없나? 아님 대출 인생인가? 딱히 부럽거란 건 아닌데 저렇게 들기면서 살면 좋지. 근데 앞에서 돈 없다 소리만 그만했으면 좋겠네 라고 적으셨습니다. 돈 없는 게 맞아요. 왜냐?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게 맞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치 부리는데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해외여행이 너무 진입장벽이 낮아진 게 문제예요. 예나 지금이나 해외여행을 가는 비용 비싼데 사실 서민들이 이렇게 선뜻 여행을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해외여행을 안 가면 뭔가 바보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돈이 없어도 가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그리고 웃긴 게 뭐냐 하면 나 팩트로 얘기할게요. 아니 해외여행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왜 국내 여행은 안 갑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도 잘 모르면서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면 뭐 그렇게 견문이 넓어진대? 그리고 말이 좋아 해외여행이지 해외여행이 아니잖아요. 해외 관광이죠. 관광. 네, 관광. 그냥 유명지만 돌면서 사진 몇 개 찍어서 오는 거잖아 그냥. 적게 벌면서도 차는 이번에 나온 그랜저 계약했다 하고
여러분 이번에 그랜저 그 GN7 그 차가 한 4천만원 중반대에서 프로가 한 6천만원 초반대까지 가거든요. 그 차를 사신 분들 대부분 빚이에요. 빚. 빚입니다. 자기 차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한 90%는 빚이에요. 일시불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국산차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요. 지금 최근에 나온 소나타 DN7도 DN 맞나? DN8이죠. 그 소나타 DSG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풀업을 하면 4천만원 중반대입니다. 중형이에요. 중형. 안 비싸요 여러분? 안 비쌉니까?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 기름값도 비싸지 않습니까? 뭐 보험료는 안 비쌉니까? 만약에 일반 월급쟁이, 얼마 벌지 못하는 월급쟁이가 그랜저를 만약에 오랄브로 구매했다고 칩시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랜저 5천만원짜리를 오랄브로 구매했을 시에 얼마를 내야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60개월 잡고 할부금 5천만원, 그리고 금리는 한 6% 잡겠습니다. 6.5 잡을게요. 6.5 잡고 계산을 해버리면 네, 월 할부금이 90만원입니다. 90만원. 숨만 쉬어도 90만원. 이거 보험료 뺀 거예요. 순수 할부금. 자동차 원금의 이자까지. 그러니까 5천만원짜리 차를 오랄부로 구입했을 시, 잠깐만, 금리를 6.5로 잡고 6.5로 잡으면 거의 100만원 뿐이에요. 아마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캐피탈로 구매해도 한 6.5 나올 거야. 네, 그럼 100만원이에요. 숨만 쉬어도 100만원. 보험료까지 하면 110만원. 기름값까지 하면 한 40만원, 150만원. 자동차 하나에 그냥 월급이 다 나가요. 그 나머지 돈 어떻게 메꾸는 거야? 나머지 돈은? 비쌉니다 여러분. 안 비싸요? 사실 좀 대기업 같은 데 다녀도 이 차를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른 돈 나갈 데 없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당연히 돈이 없죠. 이렇게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보니까 돈이 없어요. 앞으로 돈 없다 소리 그만 했으면 좋겠네. 근데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정말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돈 없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네, 현금 없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질러놓고 돈 없어가지고 진행되는 사람도 많아질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한다?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변에 돈 좀 모았다는 얘기를 함부로 꺼내시면 안 돼요. 파리가 없습니다. 이런 돈 없는 사람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뭐 악착까지 돈 모은 사람들, 이만큼 돈 모았다, 이번에 만기 타서 이자가 이 정도 나온다, 절대 얘기하지 마요. 혹시나 물어보면 내 돈 우리 엄마가 관리해서 잘 모른다 그래. 엄마한테 줘버리고 나 용돈 받아 쓴다, 요렇게 얘기하고 마세요. 아시겠죠? 생각보다 돈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돈은 없는데 이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질러가지고 매달 카드비서 얻어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땐 여러분 이제 존버하십시오. 남들 따라하지 마시고요. 한 몇 년 지나면 그 사람들 곡소리 냅니다. 돈 없어서 곡소리 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